현재 미국과 중국에서는 반도체 대결이죠.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실질적으로 대만 반도체 기업 때문에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자, 특히 핵심 기술자들은 대부분 대만 출신이 많습니다. 중국의 유일한 파운드리 업체인 SMIC도 결국은 대만의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 백악관은 TSMC를 사실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백악관 TSMC 겨냥하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AI 동맹국가 파트너십 국가들입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도 여기 4개국 플러스 한국이라고 돼 있죠. 한국은 아직 가입이 안 돼 있는데 결국은 미국의 인공지능 세계적 전략망에 나토, 파이브 아이즈, 쿼드, 그 다음에 AI 파트너십 플러스 12개 국가, AIPFD, 미래 동맹체 앞으로 미국이 만들 거죠. 앞으로 이 12개 국가가 앞으로 반중 동맹을 하는 국가들입니다. 이게 미국이 인공지능을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큰 장막이죠. 앞으로 AI 인공지능 게임 체인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진부하지 않은 미지의 발견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은 2025년까지 인공지능을 전 미국에 완성시킬 계획을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교수입니다. 2019년에 출간된 번역서죠. 예정된 전쟁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예정된 전쟁이란 결국은 과거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싸움을 예견했던 그 투키디데스 역사가의 얘기인데, 소위 우리가 잘 아시죠?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새로운 강자가 출연할 때 기존 강자 나라와 분명히 전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이죠.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견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공지능이 그 대결을 더욱 촉발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인공지능은 잠재력의 유일무이한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재앙을 향해 표류하고 있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파괴력과 인공지능의 효과를 얘기한 것이죠. 미국의 NSC AI,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가안보위원회죠.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의 지금 좌장이 에릭 슈미트 NSC 의장, 전 구글 회장이었죠. 그 백악관 AI 리포트는 AI 전략서이다. AI의 악의적 사용을 저지하고 책임감 있게 AI 기술을 사용하며 기술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전략을 얘기한 것이죠. 2021년 3월 초순, 그러니까 지난 3월 초순이죠. 미 국무부하고 백악관, 그다음 미 의회 조사국이 만든 백악관 AI 리포트가 발표됐죠. 결국은 이 카드 뉴스는 그 백악관 AI 리포트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어느 정도의 첨단 기술을 확보한 그 루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연구소, 또 국가기관, 또 유명한 민간기관에 중국의 인민해방군 엘리트들을 유학 보내가지고 거기서 미국의 첨단 기술들을 습득하고 했던 게 지금까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이 상황을 알거나 모르거나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NSC AI 보고서에 보면 미국 네이처지, 네이처지는 그 영국의 과학 잡지죠. 영국의 과학 잡지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12,000개 첨단 기술 논문을 조사한 결과
중국 인민해방군 엘리트가 지난 30여년 미국 내 대학 기업 인공지능 연구소의 위장 취업에서 신기술 유출을 주도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중국의 AI 집념은 대단합니다. 중국 연도별 AI 생태계 성장 로드맵을 보면은요, 2030년에 연간 산업 규모가 1,800조 원, 핵심 산업 규모가 180조 원으로 예측이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이끌어 갈 지금 전략 갖고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인공지능 관련 상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술 굴기죠. 이거 중국식 표현이죠. 기술 굴기 2025년.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2025년에 인공지능 기술을 완료를 해서 2030년 세계적으로 주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17년을 전후해서 기술돼 있고요. 리더십 전략을 새로 수립했고 핵심 기술 분야 선정했고 첨단 프로젝트를 착수했으며 관련 정부기관들이 모두 권한을 위임받고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지금 가열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뒤늦게 이 상황을 알았죠. 그래서 관리감독 구축 조직 구축, 백악관 국가기술 경쟁력 회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TCC라고 해서 방향을 만들어서 백악관 내에 단일 조직에서 권한을 위임하고, 그다음 경쟁관리, 포괄적 미중과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의를 한번 화상회의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포괄적 미중 과학기술 대화 신사기관 어떤 포석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미국은 중국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신기술 경쟁을 서로 관리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미국은 필승 전략 수립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기술을 습득을 했는지 그 간단한 페이퍼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적대적 투자, 그러니까 첨단 기술 기업을 이렇게 인수하는 거죠. 합작 투자. 이 적대 합작 투자라는 것은 기술 습득을 위한 것이죠. 또 산업 스파이, 불법적 인재 채용.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어떻게 미국은 방어하느냐, 핵심 기술 기업을 에 대한 투자 심사 강화하는 방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 적대적 합작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를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이 우위간 핵심 분야의 수출 통제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은 상황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한국에 대해서 핵심 군사 기술의 미사일 기술을 지금까지 제공하기를 거부했죠. 최근에 우리 한국이 핵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관련 기술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우리한테 기술을 주기를 거부하고 있죠. 이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에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우려하는 것이죠. 또 산업 스파이하고 불법의 인재 채용 보면은 연구 실적, 발명, 유출 방지 능력을 강화해서 법률을 강화합니다. 미 정보당국은 불법 기술 이전 및 기술 유출로 인해 가지고 연간 3천 내지 5천억 달러죠. 이 억 달러입니다. 3천 5천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냐면은 2019년부터 미국을 앞질렀다. 그 실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건수에서 벌써 미국 2배 이상 능가하고 있다. 백악관 AI 리포트에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죠. 그 2019년을 보죠. 미국은 62만 1000건을 특허 출원했고 중국은 140만 건입니다. 이거 2019년에 했던 것이죠. 2019년을 보면은 미국은 62만 1000건이고 중국은 140만 건인데 이 빨간 것으로 표시한 것은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것이고 밑에 파란 분야는 중국 국내에 출원한 것입니다. 중국 국내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중국 반도체 기술인 결국 실질적 조력자는 대만 기술자들이었다.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 도표를 보면은 대만 청방 네트워크가 좌장이었죠. 이게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 이게 미일 반도체 협정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를 다 석권했었죠. 우리가 소니를 비롯한 소니 워크맨 아시죠? 우리가 저기 핸드폰의 전 단계 워크맨, 전 세계의 우리 청년들의 필수품이 소니 워크맨이었죠. 그만큼 일본의 반도체 회사는 전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다음 미국이 위협을 느껴서 미국 내 일본 반도체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19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었습니다. 그 반도체 협정 내용의 주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기업도 일본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 당시에 미국 기업들은 일본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일본의 투자에 대한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열어라. 주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파운드리 회사,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대만이나 한국에 이전해라. 그래서 결국 우리 그 좋은 찬스를 잡은 것이 당시 이병철 회장이었죠. 그래서 삼성이 아주 1986년, 87년 무렵에 삼성전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만에서 1987년에 반도체 통신기업도 잇따라 창업하게 되는 것이죠. UMC라고 해서 대만의 TSMC보다 규모가 작지만 대형 반도체 회사가 그 UMC라는 데인데 이게 소위 레나전자입니다. 이거 창업한 사람이 자오싱청인데 TSMC의 창업자 장충모 회장하고 아주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또 같이 미국에서 반도체 공부했던 사이입니다. 이 UMC 전자가 화방전자라고 1987년 자오 여우진이 창업을 했는데 청방 네트워크 지금 회장입니다. 또 가운데 표를 보면은 중국 통신 반도체 기업이 1987년에 화웨이를 창업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화웨이의 자회사로 하위실리콘이라고, 이것은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중국의 유일한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아니 SMIC도 87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파운드리 1위죠. 그래서 이것 1987년 리차드 창이 창업을 했고 결국은 트럼프 집권에 와가지고 대미 수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화웨이나 SMIC, 하이실리콘을 설립하게 된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밑에 있는 흥와이 정밀공업의 폭스콘, 구어타이밍입니다. 창업자가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곽대명인데, 이 흥와이 정밀공업은 폭스콘은 일본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UMC 레나전자 창업 자오싱청이 TSMC 87년 멀시 창업이죠. TSMC는 1987년에 창업합니다. 결국은 우리 삼성전자나 TSMC는 1987년에 다 창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나 중문형 반도체 기술이 전 세계를 확산하는 계기가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었습니다. 또 중국의 반도체 기업 JHICC, 미국 마이크론 제조 기술 도입을 한 회사입니다. 밑에 조그마한 거 보면 TSMC는 화웨이의 첨단 반도체 칩을 공급했고, 폭스콘은 화웨이 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회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는 화웨이 제품을 일본 판매를 주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거 보면 실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실질적 도전은 대만 기술자리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나 TSMC도 앞으로 계속 2025년, 2030년까지 계속 대결 한 상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심은 중형 반도체 생산,
하는데 중국 반도체 생산 로드맵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이 백악관 AI 리포트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2021년 14나노에서 중단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은 지금 14나노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중국이 자초한 미국 제재, 그건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첨단 기술을 인민해방과 엘리트를 통해서 빼내고 유출하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결국은 미운틀이 벽힌 꼴이 됐죠. 그리고 문제는 결국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한국이나 대만의 고급 기술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지금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 잠깐 보면은요, 2023년, 2024년 보면은 삼성전자는 3나노를 2023년에 양산한다고 발표했었죠. 대만 TSMC는 2나노 반도체를 2024년에 양산한 걸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아마 1, 2년 정도 앞당겨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 상황을 보죠. 2021년 상황 메뉴 올라보면은 2021년 중국의 TSMIC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통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게 올 여름 얘기죠. 또 2023년에 보면은 미국의 인텔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2020년에 10나노까지 기술이 와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는 아직 그 이후로는 지금 점수로 돼 있죠. 미국의 인텔은 지금 2024년에 5나노 수준까지 지금 발전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지금 보이라고 지금 미국 정부는 지금 재촉을 하고 있죠. 이만큼 반도체는 지금 산업의 쌀입니다. 반도체 경쟁에서 뒤지면은 군사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앞으로 인공지능, 또 우주 개발, 수소 경제까지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지금 사활을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